그래서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영상 그대로 올려버리면 아침이 뭐 어찌됐든 뭐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침이면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링크를 보낼 거니까 혹시 그러니까 다음날 다시 좀 개념을 풀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뭐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 풀면서 숙제 같은 거 할 때 그걸 좀 참고를 좀 해. 그다음에 약간 편제가 좀 바뀌었거든. 책이 보면 그러니까 뭐 1절 있고 뭐 그 관련된 문제가 뭐 예제 있고 그 뒤에 바로 그냥 숙제가 바로 붙어 있거든. 넘겨봐. 그 6페이지 봐봐. 6페이지.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어. 왜냐면 나는 그냥 문제를 내면 너희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하길 바라거든. 그러니까 뭐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해가지고 거기를 뒤져가지고 찾아서 풀기를 바라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붙여준 거야. 거기다가 여긴 이 관련 문제다. 그러니까 거대한 약간 센처럼 된 거지. 약간 마플 시너지나 센처럼 설명 있고 뒤에 문제가 붙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 풀리면 앞에 있는 요소들을 잘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공부를 개념을 다시 공부해보고 좀 고민해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뭐 답을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뭐 답을 보는 게 아주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뭐 계속 얘기하지만 답을 그냥 보고 그냥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지나가는 건 진짜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 그렇게 할 바에 그냥 안 하고 자는 게 나. 차라리 잠을 자면 피부는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봤으면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이거를 보고 오케이 이해를 했어. 덮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야 돼. 나의 힘으로.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답지가 뭔가 신기한 발상을 한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내가 혼자서는 그걸 못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거든. 진짜로. 내가 고민을 해야 기억이 나지. 내가 고민 안 한 문제는 기억이 절대 안 나. 사실 내가 고민했던 문제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기 마련인데.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답을 봤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져야 돼.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이제 2페이지 보면 3페이지구나. 3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배웠던 게 2차 방정식 배웠잖아. 2차 방정식. 그냥 2방이라고 쓸게.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풀 때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인데 2차 방정식을 풀 때 풀이 방법은 순서가 그렇지.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봐. 그래서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인수분해로 풀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거계수관계를 생각하지. 근거계수관계로 이걸 털어보려고 해. 이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근거계수관계도 안 된다. 그럼 최종적으로 쓰는 게 근해 공식이지. 2차 방정식에서 그렇게 터는 거잖아. 그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2차 방정식은. 자, 근데 3차 방정식은 어떠냐? 3차 방정식도 풀이법이 비슷해. 일단 인수분해를 하지. 일단 인수분해를 해. 그래서 되면 그걸로 푸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여기도 근거계수관계가 있거든? 근거계수관계로 접근을 해. 근데 근거계수관계가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겠지. 3차 방정식에도 근해 공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있어. 그 페이지에 적어져 있어. 가운데 있는 식 보이니? x1, x2, x3 그래가지고 근 3개가
다 각자 근의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내가 볼 때 하나 외우기도 힘들 것 같아. 이거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하지. 내가 외우면 10,000원 준다고 하면 외울래? 나는 안 외운다. 누가 나한테 10,000원 준다고 해도 이거 외우는데 나는 1시간 걸릴 것 같거든? 그럴 바에야 그냥 편의점 가서 알바를 하지. 그럼 10,000원 이상은 받잖아. 이거 외운다고 한들 어차피 잊어먹고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데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인생에 남는 거라도 있지. 아, 이런 데구나. 그렇게. 이런 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지. 이건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야. 있지만 없는 거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 그래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인수분해로 털어.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근거계수 관계야. 근거계수 관계로도 안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겠지. 여기는 뭐 어쩔 수 없어. 근해 공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 어차피.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보면 일단 인수분해부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건 뭐 그래 그치.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3차 방정식 풀이법이 그렇고, 이제 넘어가 보면 타이틀이 되게 멋있거든요. 여기 타이틀이 대수학의 기본 정리 플러스 따름 정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거기 써져 있는 거 있지. 이거 뭐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줄임말도 있어. FTA라고. 그지? 복소수를 개수로 갖는 1차 이상의 다항식은 반드시 복소수의 근을 갖는다. 그 다음에 따름 정리는 뭐냐면 n차 방정식은 중복을 허락하여 n개의 복소수 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져. 이 얘기 하는 거야.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였지.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거든? 3차는 3개야. 4차는 4개고, 5차는 5개야. 6차는 6개고. 그러니까 n차면 n개야. 뭐 그런 거지.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도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3차를 배우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이 3개의 근을 가지겠지. 특히 우리는 3차 방정식 중에서도 뭘 배우냐면 더 좁혀가지고 실계수 3차 방정식을 배우거든? 실계수가 뭐야? 계수가 전부 실수인 이란 뜻이지. 계수가 다 실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a, b, c, d가 모두 실수라는 거야. 특히 뭐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왜냐면 이거는 a가 0이면 3차 방정식이 아니게 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3차 항의 계수, 2차 항의 계수, 1차 항의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까지 모두 다 실수일 때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거거든. 자, 이 실계수 3차 방정식도 근을 3개를 가지고 있겠지. 근데 이제 그 근 3개가 실수인 근, 실근일 수도 있고 허수인 근, 허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개 중에서 몇 개가 실수고 몇 개가 허수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그게 문제지. 그럼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를 다 적어보면 얘가 3개고 얘가 0개일 수도 있고, 얘가 2개고 얘가 1개일 수도 있고, 얘가 1개고 얘가 2개일 수도 있고, 얘가 0개고 얘가 3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그지? 넷 중에 하나 아니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니까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은 여기서 이 4가지 경우 중에서 이 경우랑 이 경우만 가능하고 얘랑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실근이 2개고 허근이 1개인 케이스라거나 실근이 0개고 허근이 3개인 케이스는 안 돼. 거기 써져 있어. 이미 밑에 네모 칸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지. 거기 보면 계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은 실근이 3개인 경우 돼.
다음에 실근 2개, 허근 1개 안 돼. 이거 안 된다고 써져 있지. 불가능이라고 써져 있지. 그 다음에 실근 1개, 허근 2개 돼. 그 다음에 허근 3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허근이 3개인 3차 방정식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면 계수가 허수가 돼. 그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계수가 실수인 것만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기 실근 2개, 허근 1개인 경우랑 실근 0개, 허근 3개인 경우는 계수가 무조건 허수가 끼게 되거든, 여기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돼. 우리는 실수인 계수만 배우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뭐 거기다가 옆에다 적어두면 좋겠지. 실근 1개, 허근 2개인 경우에 이 허근 2개가 켤레복소수여야 돼. 켤레근이어야 돼. 켤레근. 허근 2개가 있는데 그 허근 둘은 켤레복소수여야 돼. 켤레복소수가 아니면 여기도 계수가 허수가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실계수 3차 방정식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배우는데 되게 제한적인 걸 배우는 거지. 되게 제한적인 걸 배우는 거야. 실근이 3개고 허근이 0개인 경우랑 실근이 1개고 허근이 2개인 경우를 배우는데 그 허근 2개는 켤레복소수인 경우만 우리가 배우는 거고 나머지는 안 배워.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딱 저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수능 볼 때까지 어차피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표에 보면 그 실근 3개인 경우를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놨지, 그치? 되게 잘게 쪼개놨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게 쪼개놓은 건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근이 3개인 경우가 되는데 그 3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일 수 있지. 첫 번째로 실근 3개가 서로 다 다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중근이랑 실근 하나 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삼중근이라고 써져 있거든. 삼중근이 뭐야?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삼중근? 삼겹살은 우리가 잘 알지. 근데 삼중근 뭐야? 3은 3이고 중은 겹쳤다는 뜻이거든. 중복할 때 중이야. 벌써 다녀왔어? 네? 벌써 다녀왔어? 네. 시험지 어디 있는데? 시험지 거기다 넣어서 온다고? 아니 원래 그런. 되게 희한. 근데 저기서 고쳐야 되는데? 아니. 왜 안녕히 계세요? 어쨌든 삼중근? 그치. 삼중근은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2의 세제곱은 0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이게 x 값이 될 수 있는 건 2뿐이거든? 근데 x 빼기 2가 뭐야? 3개 있는 거잖아. 3개. 그럼 이거를 약간 카드에 비유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똑같이 생긴 2라는 카드가 3장이 있는 거랑 똑같아. 약간 뭐 너희들 손에 카드 2라고 써진 카드가 3장이 들어왔어. 3개를 누가 주는데 2가 3개가 들어왔어. 그럼 이거를 3장이잖아. 3장. 카드가 3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종류로 물어보면 한 종류지.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뭐. x 빼기 2의 제곱이랑 x 빼기 3은 0 이런 거? 자, 이거 근이 2랑 3이 될 수 있는데 x 빼기 2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카드에 비유하자면 2가 2장 있는 거고 3이 1장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이야. 뭐 이거야. 뭐 당연히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뭐 이런 느낌이겠지. 예를 들어서 그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인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여기도 예를 들어보자면 x 빼기 2 있고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해보자. 뭐 예를 들은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실근이 생기지. x 빼기 2니까 2가 생겨. 근데 x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면 x가 얼마가 되니? x제곱 더하기 1이 0이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가 풀만 아니지?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i랑 마이너스 i 이렇게 세 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3차 방정식 가지고 좀 뭐 이런 거 저런 거 볼 텐데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 그지?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이런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해. 이제 문제에서 보면 가끔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세 실근이면. 그지?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 어떤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지금 여기서 이거를 묘사하는 말이거든. 이 경우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이 이해되니? 2, 2, 3이거든? 그러니까 카드는 3장인데 종류는 몇 종류야? 2종류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카드는 2장이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2랑 2는 서로 같은 카드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카드라고 물어보면 2종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2개라고 대답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냥 중근 한 개, 실근 한 개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야. 근데 이제 진짜 헷갈리는 건 이거지. 서로 다른 실근 한 개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실근이 한 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실근 한 개면 여기지, 당연히. 실근 3개면 이거 다 가리키는 건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야.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한데 여기 3중근인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저 표현으로 묶여.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진짜로 실근이 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그지? 근데 여기는 어때? 카드가 3장이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3장 있는 건데 종류는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실근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종류의 카드로 따지면 하나뿐인 거야.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 한 개라는 표현이 3중근인 경우와 실근 한 개 혹은 2개인 경우를 가리킨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왜냐면 이런 거 좀 문제를 내니까 봐. 일단 가능한 경우가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뭐 각각 이렇게 묘사할 수 있는데 다른 관점으로는 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묘사를 하고 이 2가지를 묶어가지고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 있게 뭐 해달라 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거인 경우도 구해야 되고 이거인 경우도 구해야 돼. 뭐 그런 걸 실제로 막 별로 대수롭지 않게 요구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지? 이해되니 무슨 말 하는지? 그지? 그래서 뭐 이거 좀 적었니?
자, 그럼 이제 5페이지를 보면 자, 그 제일 위에 있는 문제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에 3차 방정식인데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 때 뭐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러면 뭐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근데 저게 3차식의 인수분해잖아. 좌변이 3차식이니까. 근데 너희는 3차식의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고 배웠니? 인수 어떻게 한다고 배웠니? 어? 인수정리? 아, 조립제법? 그러니까 뭐 인수정리를 이용한 조립제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맞아. 아니 뭐 인수정리라고 하기도 해.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쓰기 전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우리가 저 x에다가 뭘 넣으면 0이 될까 그 생각을 하지 않나? 이걸 보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x에 뭐 대입하면 0이 되나요? 시계값이 0이 되는지. 그래서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그거였었지. 너희 이번에 그거 냈던 것 같은데 단답형에 인수분해 하시고 냈을 때 저거 3차식 인수분해하는 거 냈던 것 같은데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2인 거 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근데 뭘 대입하면 시계값이 0이 될까를 생각할 때 그 뭘 구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풀마하고 3차항의 계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를 쓰거든? 이게 원칙이긴 해. 그 뭘 대입하면 시계값이 0이 될까를 할 때 그 뭘 구하기 위해서 쟤네들을 구해. 3차항의 계수의 약수분에 상수항의 약수 풀마 붙여가지고 저걸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거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x세제곱의 계수가 1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3차항의 계수가 1이기 때문에 1의 약수는 1밖에 없어서 별로 여기를 생각을 잘 안 해. 저기를 그냥 별로 개의치 않고 문제를 풀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보통은 어차피 여기가 1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수항의 약수 일단 풀마 붙여가지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그럼 풀마 1하고 풀마 2가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런 거 보면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잖아. 1을 넣었을 때 0이 되나? 마이를 넣었을 때 0이 되나? 2를 넣었을 때 0이 되나? 마이를 넣었을 때 0이 되나? 그걸 차근차근 하잖아, 그치? 근데 어떤 1 넣으면 0 되니? 1이 제일 대입하기 편하니까 0 되지. 1 넣으면 되나? 1 빼기 되지.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 식을 잠깐 fx라고 이름을 지으면 우리가 이제 방금 뭘 발견한 거냐면 f1이 0이라는 걸 발견한 거거든? x에다 1 대입했을 때 0 되더라. 그 말이 f1이 0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너희가 이제 인수정리를 배웠잖아. 인수정리가 뭐였냐면 f1이 0이라는 걸 보고 야, x에다가 1 대입했더니 0이 된다고?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러겠어? fx에다가 그러니까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x 빼기 1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1 대입했는데 0이 되려면 x 빼기 1이 있어야 돼. x 빼기 1이 없는 식을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x 빼기 1이 없어.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이렇게 가가지고 x 빼기 100까지 가.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해도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x 빼기 1이 없으면 1을 아무리 대입해도 0이 안 돼.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뜻은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뜻은 x 빼기 1이 인수분해했을 때 튀어나온다, 인수로. 그런 뜻인 거야. 이게 인수정리였었지? 인수정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야. 이걸 보고 이걸 떠올리는 게 인수정리야. f1이 0이야?
아, 인수분해하면 x백이 있겠군. 그래서 아, 이게 fx가 얘가 보니까 x-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조립제법을 쓰는 거지. 그래서 1, 마일, 2 하고 1 하면 그대로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 되지, 그지? 되는 거지, 그지? 됐지? 그럼 이제 뭐 왠지 저기는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으니까 마무리 한번 지어보면 아, 저 fx를 x-1로 나눴을 때 아,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뜻이지, 여기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야. 그래서 저기 끝이지. 근데 저기 인수분해가 더 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더 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고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아, 저거는 0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그랬었지. 는 0이기 때문에 근이 x는 2라고 또는 x는 2하고, 그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었겠지. 그러니까 뭐 제일 큰 거가 누구고 제일 작은 게 누군지 아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이게 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되게 심플한 뭐 그런 거지. 자, 뭐 그건 그렇고. 네, 그 밑에 있는 게 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거든. 그 보면 그렇잖아. 넘버링 중에 보면 그 문제 거기서 뭐 QLLY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그냥 그 올림포스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올림포스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좀 눈여겨서 봐야 돼, 그지? 어차피 올림포스 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왔지, 이번에. 뭐 대여섯 문제 나온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일단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0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라고 돼 있는데, 아니 뭐 알파 베타든 뭐든 간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지. 저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바로 해야 돼. 안 하면 어차피 망하는 거거든. 자, 인수분해 되니 저거? 된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야? 뭐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0 되니? 은수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0 되니?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x 세제곱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4니까 정확하게는 1의 약수분의 4의 약수에서 답을 찾는 건데, x값을 찾는 건데, 그러니까 어차피 1의 약수는 1밖에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니까 풀마 1, 풀마 2, 풀마 4에서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아가는 건데, 아니 당연히 1부터 생각해야지. 누가 굳이 힘들게 4부터 대입하겠어, 그지? 그래서 1 한번 대입해보면 0이 안 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지. 마일 하면 마이너스 4인데 여기도 4니까 0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 1, 마이, 1, 4. 아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니까 마일 쓰고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하면 0이지. 그러면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이라는 거니까 여기 뒤에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니, 여기가? 뭐 얼른 보면 3하고 4니까 뭐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겠지만 안 되지. 저게 안 돼. 안 되고, 그러면 근데 문제에서 또 얘기하잖아. 두 허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이게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게 음수가 돼버려, 그지? 9에서 16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여기서 허근이 두 개가 생기는 거구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는 0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합이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곱이 4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 풀겠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뭐야 이거? 이렇게 푸나? 그럼 알파 베타가 4고 알파 더하기 베타 3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니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이게 뭐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라고 할 때 얘를 이렇게 통분해서 이거 다 아니까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가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알파 베타가 4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알파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알파로 나누고 4로 나눠. 그러니까 4로 나누면 4분의 알파 베타가 1이잖아. 그럼 양변을 알파로 나눠. 그럼 4분의 베타가 알파분의 1이 되거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베타로 나누고 4로 나누면 4분의 알파가 베타분의 1이 돼. 그러면 얘가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4분의 알파 더하기 4분의 베타. 그러니까 뭐 같은 건데 뭐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미리 좀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4분의 3이구나.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유도하는 거 이해되니?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대입해서 이거 이용해서 마무리하는 거지. 뭐 이해돼? 뭐야, 뭐 좀 신박한 생각이니? 아니야, 안 신박해.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이상한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 뭐 이렇게 가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잠깐 한 거야. 이 문제 자체가 그냥 저렇게 풀면 되지. 위에 것처럼 하얀색처럼 풀면 되는데. 그치?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가면 이제 숙제가 4문제가 추가가 되는 거겠지. 7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예, 거기 보면 타이틀이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에도 내고, 2021년도에도 내고, 2022년도에도 냈는데, 나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2023년도하고 2024년에는 안 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이거 진짜 많이 내는 거거든, 학교에서. 왜냐면, 내기 편하고, 내면 애들이 잘 몰라서, 되게, 좋아해, 선생님들이. 근데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내가 실근이 3개고 허근이 0개인 경우 이거 되지. 그 다음에 실근 1개고 허근 2개인 경우도 된다고 그랬었지. 그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실근이 3개인 경우는 서다 세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랑 중근 하나 실근 하나 갖는 경우랑 그 다음에 3중근 갖는 경우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방정식을 던져주면서 야, 이 방정식이 이게 되도록 해봐, 또는 뭐 이게 되도록 해봐, 이게 되도록 하는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해봐, 그런 걸 물어보거든. 이제 여기가 그 컨셉이 그거야. 저기 중에서 골라가지고 이게 되도록 어떤 문자의 범위를 구해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기 써져 있는 거는 다 그 중근이랑 어떤 그런 거 개념 설명한 거니까, 뭐 중근 뭐 개념 뭐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봤기 때문에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 8페이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자.
8페이지 첫 번째 거 보면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a 빼기 8x 마이너스 2a는 0이다 라고 돼 있는데, 전원 3차 방정식을 보면 너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봐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본다는 건 어차피 3차식이라서 조리제법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x에다 뭘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찾는 거잖아 일단. 근데 이제 x에다 뭘 대입하면 0이 되는지를 찾는데 약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 이거를. 왜냐면 a가 있어가지고. 약간 a가 있어서 어렵다고 느끼고 있니 너희는? 근데 오히려 a가 있으면 쉽게 발견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x에다 무언가를 대입했을 때 이게 만약 0이 된다고 하면 숫자들도 다 없어지는데 a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대입했는데 0이 된대. 결과가 0이야. 그럼 당연히 숫자도 사라졌겠지만 0이 돼서 사라졌겠지만 a도 없어져야 이게 0이 되는 거거든. a가 살아남아 있는데 이게 0이 될 수 있냐고요. 근데 이거 밖에 혹시 문 열면 안 돼 이게. 여기가 밖에 벌레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문이 열리기만을. 혹시 절대로 열면 안 된다 이거. 왜 줘. 저번에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한번 이거 문 한번 열었거든? 환기해야지. 그러는데 목을 확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닫았는데 한 10마리 넘게 들어온 것 같아. 오 진짜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집에 갔지. 10시 넘었으니까. 왜 10시 넘어서 환기를 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어. 여기로 이사 온 게 원래 학원이 저쪽에 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온 게 겨울에 와가지고 그때는 벌레가 있는지 몰랐지. 근데 여기 약간 가로주에서 벌레가 생기나? 이게? 가로 등에서 생기나? 그냥 도로가라서 그런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저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A도 없어져야 될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A 쪽에 집중해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A가 여기 두 군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A는 이거잖아. AX지? 이 A는. 야, 여기 빼기 2A지? 야, 이게 0이 되려면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되냐? X에다 2 대입하면 저 0 되잖아. X가 2면 2A 빼기 2A니까 0이겠지? 그러니까 혹시 X가 2일 때 A가 사라지니까 X가 2일 때 숫자들도 같이 사라지는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2일 때 X에다 2를 대입했는데 이게 0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없을 확률이 되게 높아.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A를 못 없애잖아. 2가 아닌 다른 수를 대입하면 A를 못 없애. 그러니까 0이 안 돼 어차피. 그래서 X가 2일 때 0이 되면 다행인 거고 아니면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8 2, 4, 8 그러니까 2 대입하면 2A 2 대입하면 16 빼기 16이지? 빼기 2A인데 이거 어떠니? 아 다행히 0이 되네. 그러니까 다행이지? 그러니까 2일 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지 그지? 2일 때 사라졌잖아. 다 0 돼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조리제법을 써보면 1, 2, A-8 마이너스 2A 깔고 2 가면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이거 사라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 x-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인수분해를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일을 한 거지. 3차 방정식을 보고 해야 될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1번 보면 실근이 2뿐이면 좋겠대. 문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실근이 2뿐이다. 다시 한번 저기 밑에 너무 밑에 있으니까 좀 꼴보기 싫으니까 위에 좀 올려보면 실근이 2뿐이다. 근데 여기서 이미 실근 2를 갔거든?
그래서 이미 실근 2를 가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실근이 2 하나뿐이려면, 실근이 2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되면 되겠니? 이 2차 방정식은 선택지가 3개거든? 2차 방정식은 선택지가 3개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여기도 중근인 실근을 갖거나, 아니면 두 허근을 갖거나. 저 노란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셋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실근이 2뿐이란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니? 이거는 좀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두 허근을 갖는 건 어때? 여기 2가 있는데 나머지 그는 허수야. 그럼 실근이 2뿐이란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괜찮아. 그럼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떨까? 중근을 갖는 경우에도 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어. 얘가 중근을 갖는데 만약에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면 어떨까? 저 중근을 갖는데 마침 x는 2뿐이야. x는 2야. 중근이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x 빼기 2는 x 빼기 2고 뒤에 있는 얘가 x 빼기 2의 제곱이 돼버려. 그럼 결과적으로 x 빼기 2의 3승이잖아. 그럼 이게 실근이 2뿐이란 말이 맞아. 실근이 2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가 3개 있어서 그렇지 2뿐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카드가 3장 있어. 2가 써진 카드가 3장 있잖아. 그럼 내가 2만 갖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아예 말이 안 되고, 중근을 갖는데 x는 2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자. x는 2를 중근으로 가질 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려면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얘가 이게 돼야 돼. 얘랑 얘가 같아야 되겠지.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려면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우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겠지만 얘 전개하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거든?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둘이 같아야 되는데 안 맞잖아. 왜? x제곱이야 맞지. 근데 왜 4가 안 맞잖아요. 4x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안 되는 거야. 모순이야 모순.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지 모순.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이 만약에 2를 중근으로 갖는 케이스였으면 이것도 답이 나왔겠지. 근데 이게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지. 그래서 쟤는 제끼고, 그러니까 여긴 안타깝게도 제껴질 시나리오였던 거였던 거 그렇고. 그럼 그냥 이제 저게 두 허근을 갖는 경우만 남는 거지. 두 허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두 허근을 갖는다고 하면 여기 실근 하나, 허근 2개, 그러면 무조건 실근이 2뿐일 때에 대해서 부합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바로 판별식 써가지고, 그러니까 b가 4고 b'이 2이기 때문에 b'의 제곱에서 ac를 뺀다고 생각하면 a지? 그게 0보다 두 허근을 가지려면 0보다 작아야 되지? 여기는 a가 4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 2뿐이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a는 4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거 어렵지 않냐 근데? 이게 안 쉬워. 쉽나? 이게 되니? 일단 뭐 그냥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해서 실근 2 하나 갖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거고,
그럼 여기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될 때 이 조건을 만족할지를 찾아가지고 두 허건을 가지면 무조건 오케이고 중근을 갖는다고 할 때 중근이 하필이면 2일 때는 괜찮거든. 그래서 x는 2를 중근으로 가지는 게 가능한가를 봤는데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 식 구조상.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라서 모순이었던 거고. 두 허건을 가지는 거야. 뭐 무조건 오케이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서 a의 범위를 구한 거지. 뭐 적을 거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거 지우고 다시 풀 거거든. 1번 적을 거 있으면 좀 잘 적어놔라 지금. 네, 내가 이번 시험 보고 느낀 거는 너희들이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줄여야 돼. 잠을 줄이면 장점이 많아.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지? 잠 줄이는데 잠을 못 자고 공부하는데 막 쇼츠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참 인생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쓸데없는 짓도 좀 덜 하게 되고 잠 못 자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까지 하면 잠을 더 잘 수가 없잖아. 그치? 근데 하나의 단점은 이제 그거지. 수명이 짧아지거든? 잠을 줄이면? 근데 이제 수명이 좀 짧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너희 때는 현대과학이 수명을 많이 늘릴 거니까 너희들은 한 120살까지 살지 않을까? 120살? 건강하게 120살 정도 살지 않을까? 될까? 어찌됐든, 그지? 아, 다 적었니? 그 다음에 안 지워도 되려나? 한번 해보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A값을 구하라고 하네. 중근을 갖는데 중근. 그러면 여기가 x 빼기 2인데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인데 중근을 갖는다는 건 같은 근이 2개 또는 3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기는 2라는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근 2개를 가지면 중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1번 시나리오긴 해. 근데 이것만 있냐? 또 다른 시나리오가 또 있을까? 또 있니? 뭐 좋은 얘기지. 이거 뭐냐면 2가 이쪽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두 근 중에 하나가 2인 거고 하나가 이제 다른 근인 거야 이렇게. 이런 경우도 되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셋 다 2인 경우도 중근이긴 하지. 그러니까 3중근도 중근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을까? 혹시 더 있니? 생각나는 좋은 시나리오? 더 없겠지? 일단 제일 밑에 있는 게 안 된다는 건 아까 사실 여기 옆에서도 했던 건데 왜냐면 여기서 생긴 두 근이 2가 2개가 되려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빼기 2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 모순이야. 왜냐면 여기는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인데 우변이 x제곱 더하기 4 플러스 4x 플러스 a니까 계속 안 맞잖아, 그지?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x는 2를 2개를 가질 수가 없어 여기서 얘가 구조상. 그러니까 3번 시나리오는 애초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번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잖아 독자적으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써서 해결하는 거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4분의 d b'이 2니까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게 0이니까 a가 4면 돼, 그지?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a에다 4 대입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니?
x-2하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지, 카드가. 그러니까 중근인 거 맞잖아, 그치? 2 마이니까, 그치?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일 때는 a가 4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문제인데, 두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쉽지. 그러니까 근 중에 하나가 2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풀어내려면 어떻게 풀지? 저거를 풀려면? 이 2차 방정식이 2를 근으로, 그러니까 뭐 근이 두 개지만 두 근 중에 하나가 2란 얘기라는 건데, 뭐 그럼 뭐야? 2 대입했을 때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이 2란 얘기는 2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잖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래서 알파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근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2래.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0이 되게 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2 대입하면 4. 2의 제곱이니까 4, 2, 8 더하기 a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12이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뭐 불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걸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4x 빼기 12가 0이라는 거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그러면 여기가 x-2고 왜 인수분해하면 x-2 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 하나가 2가 되고 나머지 근 하나가 마이너스 6이겠구나. 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했을 텐데, 첫 번째일 때에는 a가 4고 두 번째일 때는 a가 마이너스 10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a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4랑 마이너스 12가 답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고 평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게 너희들이 시나리오를 잘 못 짜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문제 푸는 건 잘하는데 이걸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긴 하거든.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가지고. 근데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이게 단순히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올 확률은 되게 높고, 생각을 해봐야 돼, 그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 그러면 지금 몇 분이